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스프레드시트 일반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전체 데이터에서, 전체 원본 데이터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그 해당하는 열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는 거예요. 자,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dsum, daverage, dmax, dmin 등등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 있어요? d가 들어가 있습니다. sum은 뭐 합계를 구하는 거고, average는 평균을 구하는 거고, 뭐 max는 최대값, min은 최소값, 뭐 count는 개수 이런 걸 구하는 거겠죠.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에는 가로 안에 인수들이 있는데 인수가 딱 3개가 들어갑니다. 자, 맨 앞에는 데이터 범위, 열제목, 조건이 들어갑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스토리텔링, 즉 말로 풀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볼까요? 자,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구하는 겁니다. 만약에 자, 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dsum이면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 열 제목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그 열 제목이 열 제목이 뭐냐면 뭐 수량이라 그러면 자,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 수량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수량열에 있는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조건이 만약에 지역열에서 뭐 춘천이다 그러면 춘천. 그러면 자, 데이터 범위에서 지역이 춘천인 것만 찾아서 수량의 합계를 구하란다. 이럴 때 이제 데이터베이스 함수를 쓰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인수. 요 두 번째 인수는 열 제목 대신 열 번호를 입력해도 됩니다.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dsum, 데이터 범위 열 제목 조건입니다.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열 제목의 합계를 표시합니다. 합계를 구해줍니다. 자, 합계, 그렇죠. dsum이니까 합계. daverage는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열 제목의 평균을 이제 표시해 줍니다. 데이터 범위,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아서 그 열의 평균을 구하는 겁니다. 자, 뭐 dmax는 최대값이겠고 dmin은 최소값이겠죠. 자, dcount는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자,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개수를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count란 함수는 숫자, 날짜, 시간, 즉 이 두 번째 열 제목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 날짜, 시간일 때만 그 개수를 세줄 수가 있어요. 왜냐면 문자는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dcount는 상관없습니다. 데이터 범위에서 조건에 만족하는 열 제목의 개수를 표시하는데 뭐 숫자든 날짜든 시간이든 문자든 모두 인식하니까 상관이 없습니다. 자, d반은 분산, 요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자, 우리 문제를 보면서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어떻게 쓰여지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1F9 영역에서 직급이 대리인 기본급의 합계를 F12셀에 계산하시오. 자, 조건을 B12, B13 범위에 작성한다. 항상 우리가 조건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 돼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자, 이 조건이 우리가 보면 문제를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1F9 영역, 이거는 뭐예요? 데이터 범위예요. 직급이 대리,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조건이 되겠죠. 조건. 기본급이 합계인데 기본급은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열 번호가 되겠죠. 열 번호. 합계는 뭐예요? 합계니까 dsum이겠죠. dsum.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는 dsum
우리가 뭐예요? 데이터 범위 쉼표 열 제목이든 열 번호든 써주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잖아요. 그쵸? 자, 조건을 만들어 주셔야 돼. 뭐 직급이 대리 어디에 B12, B13 셀에 써주면 돼요. 그러면 제목 직급이 대리라고 이렇게 조건을 적어 주시면 돼요. 직급이 B12 직급. 왜냐하면 여기 직급열을 보고 여러분 이 열 제목하고 요 직급하고 또 같아야 돼요. 요 직급하고 요 직급하고. 왜? 직급열에서 우리가 대리를 찾아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써주면 돼요? F12 셀에 dsum 쓰고요. 데이터 범위 A1서부터 F9까지 드래그 해주고 쉼표. 자, 기본급이 학계니까 기본급이 지금 E1이네요. 그렇죠? 그럼 E1 셀 선택해주고 열 제목을 이렇게 클릭해주면 돼요. 기본급 요 열 제목을 여기다 이렇게 써주네요. 그렇죠? 여기다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조건 여기 지금 직급이 대리라는 조건이 여기 들어가야 되네. 그렇죠? 직급이 대리인 이 조건을 여기다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직급이 대리인 걸 이렇게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이 식을 어디다 써요? F12 셀에다 써주면 값이 나와요. 39,000원이라고. 자, 그런데 이 원 대신 숫자 5를 써줘도 돼요. 5. 왜? 내가 선택한 이 범위에서 기본급은 몇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그래.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열에 있기 때문에 이 원 대신 5라고 숫자 5를 써줘도 됩니다. 열 번호를 써주셔도 됩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A1과 F19 영역에 직급이 4원이면서 부서가 인사과인 상여금의 평균을 F16 셀에 계산하시오 했네요. 자, A1과 F9 영역 요건 뭐예요? 요거는 데이터 범위가 되는 거예요. 그쵸? 데이터 범위. 자, 직급이 4원이면서 부서가 인사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건 조건이 되는 거예요. 조건.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이 상여금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열 제목 또는 열 번호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니까 뭐를 구하면 돼요? D average를 구하면 되겠죠. 자, 조건은 어디다 써요? 조건은 B16, C17에다가 쓰래요. 자, 우리 고급 필터를 할 때 우리가 조건 쓰는 거하고 똑같이 써주면 돼요. 직급이 4원이면서 그럼 여기다가 쓰면 되겠다. 그쵸? B16이니까 여기다 직급이 4원이면서 그 다음에 부서가 인사과. 그쵸? 여기다 부서가 인사과 이렇게. 왜? 뭐뭐이면 서니까 뭐예요? AND니까 같은 행에 적어줘야 돼요. 직급이 4원 부서 인사과 같은 행에 적어줘야 돼요. 왜? AND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값은 F16 셀에다가 써주면 되겠죠? F16 셀에 이 F16 셀이면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자, 식을 써주면 돼요. 자, D average 쓰고 여기 뭐예요? 요거는 데이터 범위예요. 그쵸? 데이터 범위 쉼표 F1은 뭐예요? 지금 우리 상여금의 평균이니까 여기 요 범위에서 상여금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열에 있잖아요. 그치? 여섯 번째 열에 있으니까 F1 대신 뭐를 써도 돼요? 그냥 6이라고 숫자 6이라고 써도 돼요. 쉼표 그 다음에 조건 B16서부터 시작해서 C17까지 이렇게 전체 드래그 해주면 되겠죠. 조건 입력했으니까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이 전체 데이터에서 요 조건을 만족하는 상여금의 합계를 구하는 겁니다. 네, 그럼 다 값이 나옵니다. 자, 뭐가 나올까요? 6,250이 나오네요. 자, 3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A1, F9 영역에서 이거 A1, F9 영역은 뭐예요? A1, F9 영역은 데이터 범위예요. 그다음에 직급이 대리이거나 부서가 영업팀인 이건 아니까 OR이다. 그쵸? 서로 다른 행의 조건을 적어줘야 되네요. 이건 조건에 해당해요. 조건. 직급이 대리이거나 부서가 영업팀. 그다음에 상여금의 평균이 상여금은 뭐가 되는 거죠? 상여금은 열 제목 또는 열 번호가 되는 거예요. 자, 평균이니까 D average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뭐라 그랬어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D average. 항상 가로 열고 이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고 제목을 포함한 데이터 범위가 들어가고 쉼표 그 다음에 열 제목을 써주고
쉼표. 그 다음에 조건이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쵸? 조건은 이제 입력해줘야 돼. 어디 조건은 B20, C22 범위 내에 알맞게 입력하래. 그럼 여기 B12 여기다 써주면 되겠다. 뭐 직급이 대리. 그럼 여기다 직급에서 뭐를 찾아줘야 돼? 대리를 찾아주고, 그쵸? 직급에서 대리를 찾아주고, 그다음에 부서가 영업팀, 부서 써주고, 한 칸 띄고 여기 밑에다 영업팀이라고 적어주셔야 돼요. 여기 있네, 그쵸? 직급 대리, 부서 영업팀. 왜? 또는이기 때문에 다른 행에다 적어주셔야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다 작성하면 되겠죠. 자, 여기 보니까 요 A1과 F9 영역은 데이터 범위가 돼요, 그쵸? 이 전체 범위에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범위에서 F1 대신 뭐를 써도 돼요? 6을 써줘도 돼요. 그쵸? 상여금의 합계니까 6을 써줘도 돼요. B20, C22 이건 뭐예요? 조건이잖아요. 그쵸? 아이고, 그쵸? B20, C22 요 조건, 요건 열 번호가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써주면 요 9875라는 답이 나오네요.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하나 더 설명해 볼까요? 자, 4번 A1 F9 영역에서 요건 뭐라 그랬어요? 이건 데이터 범위예요. 자, 기본급이 3만 이상이면서 4만 이하이거나 이름이 고로 시작하는 요거는 뭐예요? 조건이에요. 조건. 자, 잘 보면서 데이터를 입력해야겠죠. 고로 시작하는 개수니까 뭐예요? 디카운트예요. 여기 지금 뭐가 안 나왔어요? 열 번호가 안 나왔어요. 그쵸? 근데 카운트하고 카운트하는 열 번호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조건을 제대로 적어주면 됩니다. 자, 여기다가 우리가 적어주면 돼요. 그쵸? B25, D27에다가 기본급이 3만 이상, 엔드 조건이니까 4만 이하, 고로 시작하니까 고 별표해주면 이게 조건이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 디카운트 하면서 요 부분은 뭐예요? 요 부분은 데이터 범위예요. 그리고 뒤에 B25에 D27은 이건 뭐가 되겠어요? 이건 조건이에요. 조건을 드래그 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D1은 여러분 D1을 적으셔도 되고 E1을 적으셔도 되고 F1을 적으셔도 돼요. D1, E1, F. 왜? D1, E1, F는 여기에 왜? 카운트라는 함수는 뭐냐면 그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나 날짜나 시간이면 돼요. 문자만 아니면 돼요. 그런데 여기서 A1, B1, C1은 안 돼요. 왜? 요 밑에 있는 데이터들이 다 뭐예요? 문자기 때문에 인식을 못 합니다. 자, 요게 중요해요. 알겠죠? 카운트라는 함수는 그 두 번째에 있는 열 번호가 4나 5나 6이라고 써줘도 돼요. 여기 D1 대신 4, 5, 6에 네 번째 열, 다섯 번째 열, 여섯 번째 열이니까 4, 5, 6은 써도 되지만 1, 2, 3은 써주면 안 돼요. 왜? 1, 2, 3 열은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여기 또 아까 같은 문제였어요. 그쵸? 자, 데이터베이스 함수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를 셀에 구하기 위한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뭐예요? 부산 대리점의 판매 수량의 합계네. 그럼 부산이 여기 있네. 부산 이렇게 요거 합계를 구하면 되겠네요. 그쵸? 여기 D2 여기 요 셀이 D2 셀이고, 자, 요 셀은 D4 셀이고, 요 셀은 D9 셀이네. 그럼 요 세 개 합계 D2, D4, D9의 합계를 구해도 되고, 그럼 부산 지점의 합계가 나오고, SUMIF. 여러분 SUMIF는 뭐예요? SUMIF는 뭐냐면 범위, 쉼표, 조건, 쉼표, 합계 범위예요. 자,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요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A2에서 A9, A2에서 A9에서 뭐만 찾아서 부산만 찾아서 판매 수량 D2와 D9의 합계를 구하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 부산에 대리점이 부산인 것만 판매 수량의 합계가 나옵니다. 자, D썸 A1과 D9 여기 저 A1, D9 이 전체 데이터에서 뭐예요? D1에 대한 즉 판매 수량에 대한 합계를 구해요. 근데 이게 틀렸어요. 조건 A2만 적어주면 안 돼요. 이게 정확하게 답이 되려면 A1에서부터 A2 해줘야 돼. 왜?
제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대리점에서 부산인 걸 구해줘야 되니까 A1, A2를 해주셔야 돼요. 반드시 여기 있죠. A1, A2를 해주셔야 됩니다. 제목을 반드시 드래그 해주셔야 돼요. 제목을 반드시 입력해 주셔야 돼요. dsum. 자, sumif A, D에서 D9, 즉 여기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A2, 부산만 찾아서 A2가 부산이잖아요. 부산을 찾아서 D2, D9, 즉 판매 수량의 합계를 구하라 이런 뜻이에요. 답은 3번이 틀렸네요. dsum 함수의 조건은 반드시 제목을 포함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 중요합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중 아래의 워크시트에서 수량 D average, 자, 결과값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건 뭐예요?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수확량. 그럼 요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는 거네요. 그런데 조건 뭐예요? 자, 요 데이터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제목을 포함한 전체 데이터 범위에서, 자, 요 조건을 만족하는 조건이 뭐예요? 나무가 베이면서, 같은 행에 있다는 건 다 엔드 조건이잖아요. 그렇죠? 나무가 베이면서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 그럼 베인 거 먼저 찾아볼까요? 배. 자, 그러면 베인 거 하나, 둘, 셋, 이게 베이네요.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 요거다. 그쵸? 높이가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는 요거 하나, 둘, 두 개밖에 없네. 요거는 뭐예요? 아,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 요건가? 그럼 둘, 10보다 크고 20보다 작은 거 맞죠? 10보다. 근데 두 개 동시에 만족하는 건 요거 두 개네요.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 수확량이 합계니까 요거의 합계네요. 자, 요 모두 만족하는 것은 요거밖에 없어요. 요거 그쵸? 요거의 수확량의 평균을 구하네요. 그러면 20 합계가 24니까 나누기 2m 되겠죠. 그게 평균이잖아요. 두 개를 합해서 그 개수만큼 나눠주면 평균이 나오잖아요. 12네요. 이해 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자, 3번. 다음 중 아래 워크시트에서 몸무게가 70kg 이상인 사람의 수를 구하고자 할 때 이 7셀에 입력할 수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개수를 구하는 함수는 뭐였는 dcount 하고, 그쵸? 범위, 전체 데이터 범위는 뭐예요? 보니까 요 범위잖아요. 그러면은 A1서부터 D5네요. 그쵸? A1서부터 D5. 쉼표 뭐의 합계예요? 70kg 이상인 거네. 그죠? 카운트니까 C1, 3을 써도 되고 4를 써도 되네요. 그쵸? 여기가 뭐 그냥 4를 쓰고선 할게요. 그 다음에 조건은 뭐죠? F3서부터 F4. F3서부터 F4. 그러니까 요 카운트는 밑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인 것만, 숫자, 날짜, 시간인 것만 되잖아요. 근데 숫자, 날짜, 시간이면 4하고 뭐만 되는 거예요? 3만 되는 거죠. 왜? 세 번째 열, 하나, 둘, 세 번째 열도 숫자고,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열도 숫자니까 3이나 4 아무거나 써주면 돼요. 그렇지만 타로 했을 때는 1, 2, 3, 4 중에 아무거나 쓰셔도 돼요. 디카운타. 이거는 그러면은 뭐 2도 써도 되고 3을 써도 되고, 이거 다 맞는 거네. 이건 다 맞는 거예요. 디카운트가 요 두 번째 열이 중요해요. 3은 이거 되네요. 왜냐면 밑에 있는 데이터가 숫자니까. 이거 2는 안 돼요. 디카운트 써서. 왜? 문자니까 인식을 못 해요.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겠죠? 1번입니다. 자, 디카운터는 숫자든 날짜든 시간이든 문자든 아무 상관없어요. 디카운터는 개수를 다 세줍니다. 아래에 있는 데이터가 문자든 숫자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디카운트는 날짜, 시간, 숫자만 가능하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4번. 아래 워크시트에서 D18셀의 서울 지정 금액의 평균을 계산하는 수식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서울 지역의 금액의 평균이네요. 그쵸? 그러면 여러분 여기 보시면 average if, average if는 뭐냐면 는 average if 가로 열고, 자, 요 조건범위라 그럴게요. 조건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값을 찾아서 쉼표 평균 범위. 그렇죠? 이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평균 범위의 평균을 구해주는 게 그러면 에버리지 if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뭐예요? A2와 A8에서 조건이 들어가 있는 범위를 지정해줘야겠죠? A2와 A8 요 부분에 요 A2와 A8 A2와 A8에서 뭐를 찾는 거예요? A2 즉 서울을 찾아서 D2, D8 금액의 평균을 구해줘라 이런 뜻이에요. 요 금액의
평균을 구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서울인 지역만 찾아서 금액의 평균을 구해주겠죠. 그럼 서울이 여기 요 서울이고 여기 서울이니까 요거 두 개네, 그쵸? D2, D6. 그럼 D2, D6의 평균을 구해도 되겠죠. D2와 D6의 평균을 구해도 됩니다. 서울의 평균이에요. 자, sum if는 전체 합계에서 서울인 거의 개수로 나누면 되겠죠. 뭔 얘기인지 이상 금액의 자, 여기 보세요. sum if는 뭐라 그랬어요? sum if. 자, 조건 범위에서 쉼표. 조건에 만족하는 걸 찾아서 쉼표. 합계 범위의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요 A2와 A8에서 서울을 찾아서 A2가 지금 서울이잖아요. A2와 A8 요 범위에서 서울만 찾아서 금액의 합계를 구하면 금액의 합계가 나오겠죠. 그러면 count if는 뭐예요? 는 count if. 범위 쉼표 조건이에요. 범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개수를 구할 때 쓰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나오겠어요? 이건 2가 나오겠죠. 2. 서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요 범위에서 A 서울인 거의 개수를 구하면 2니까 서울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2가 나오겠죠. 이거는 뭐예요? 금액의 합계니까 8만 더하기 9만 9천이 되겠죠. 8만 더하기 9만 9천을 나누기 2로 하면 평균이 나옵니다. 근데 3번은 틀렸어요. A2라 그래서 틀렸어요. 왜? A1 이거는 조건을 쓰려면 제목을 반드시 포함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A1서부터 A2 이렇게 써야 돼요.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렇게. 알겠죠? A1서부터 A2. 네. 답은 3번이 틀렸네요. 4번. 똑같네요. 그쵸? D 에버리지. 여기 조건에 잘못 썼어요. 조건. 아, 여기 지금 아까 그 문제네요. 그쵸? 보니까. 자, 그 문제. 똑같은 문제였어요. 설명이 좀 길어서 여기 나온 것 뿐입니다. 자, 이제까지 데이터베이스 함수에 관한 문제를 풀어봤습니다.